268조 봐보십시오. 268조 보면 지금 아래쪽에 등급의 피해 과실의 30%형 봐보세요. 등급이. 제주 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18조 사항에 준하여 과실의 크기만으로 등급의 크기면서 여기는 뭐냐면 작은 게 있다는 거예요. 5cm 미만짜리 49mm 미만, 그 다음에 7cm 이상짜리 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등급의 크기면서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무피해 과실 또는 보상하는 제외로 과피 및 과육의 피해가 없는 거. 아무 피해 없어 오로지 크기만 작다는 거야. 그럼 뭐 무조건 30% 피해 입은 걸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데 중에 이제 이것도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아, 이게 피해 인정 개수라는 거구나. 요것만 좀 봐주십사라는 뜻입니다. 다시 창을 좀 앞으로 오시면 자, 유자입니다. 자, 유자는 유일하게 이 유자는 96쪽입니다. 유자는 수확량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품목들은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로 수확량 조사를 구분해서 하거든요. 이 구분해서 하는 품목은 주로 뭐가 있냐면 밤, 호두, 지금 공부했던 거, 참다래, 메칠, 살구, 어미자 이렇게 있어요. 구분해서 하는 것은.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를 구분해서 하는 품목은 얘밖에 없습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는 아니에요. 그러면 유자는 어떻게 조사하느냐? 유자는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만 합니다. 개시 후는 안 합니다. 얘는. 왜냐면 유자의 보험 기간이 수확 개시 직전까지예요. 수확 직전까지. 수확이 시작되면 얘는 보험 기간이 끝나버려. 그때 뭐 태풍이 오고 강풍이 오고 난리 쳐봤자 아이고 어찌했을까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유자는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6쪽 봅니다. 중간에 당구장 살짝 있네요. 7번 아래가 유자 품목의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은 착과 수확량하고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 있다. 그러면 유자는 여러분 크기가 대충만 하던가요? 크기가 어떻게 여러분 혹시 유자 혹시 보셨나요? 유자 차는 드셔보셨는데 유자네. 유자는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대충 매실 살구만 할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탱자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죠? 여러분 한라봉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그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착화수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착화수소. 착화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얘는 유자는 뭘 조사하냐면 착화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한 개당 무게 조사하겠죠. 그래야 착과는 나니까. 그래서 해당 과중 조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확 개시 전 수확량 하는데 착과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주수 수확량으로 수확량을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확 개시 전 수확량입니다. 보상은 제2의 심사하고요. 나무 조사합니다. 착과 수확량이기 때문에 착과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결과 주스여서 조사 주수 과일 없고 미보상 주수 과일 없으니까 과일이 달려있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서 표본주 산정합니다. 표본주 몇 주인가 이렇게 하고요. 품종이 여러 품종일 때는 어떻게 한다? 품종일 때는 그 품종별로 표본주를 안분한다. 비례해서 산정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7쪽입니다. 표본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착과수 조사합니다.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과실, 전체 과실수를 조사하고요. 과중 조사합니다.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이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 오랜만에 나온다, 이제. 그렇죠? 밤, 호두, 참다래 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20개, 품종은 20개, 농지당 60개입니다. 만약에 유자가 한 품종이다. 과중 조사는 뭐예요? 표본주 몇 주? 3주. 그리고 추출 과실 몇 개? 60개입니다. 자, 시험 문제. 이제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재미 문제입니다. 자, 유자예요. 유자가 지금 이거 과중조사를 해야 된대요. 과중조사. 이게 지금 두 품종, 한 품종이에요.
조사 몇 번 하냐?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과중조사는 착과가 평균적인 겁니다. 얘는 원래 품종별로 수학식이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수학식에. 근데 여기 지금 안 써져 있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시험 문제가 뭐냐면 한 품종이다. 그럼 표본주 몇 주예요? 3주 최소. 최소. 그 다음에 추출과실은? 추출과실은 몇 개입니까? 그렇죠. 60개죠. 왜냐하면 품종은 20개, 농지당 60개인데 큰 거 만족시켜, 둘 다 만족시켜야 되겠죠. 20개 만족, 60개. 여기는 20개 속에, 이 속에 20개 들어있으니까 20개 만족, 60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네 품종이다. 네 품종이면 표본주 누계는 몇 개? 몇 주? 3, 4, 12, 12주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몇 개예요? 네 품종이니까. 그렇죠. 80개죠. 20, 20, 20, 20 했으니까 80개. 그러면 이 80개는 20개 만족하고 60개 다 만족시켰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80개. 콜,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화피해입니다. 착화피해 참다르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화피해 8번 유발제에 있는 경우에 하는데, 착화피해 구성은 착화피해 유발제에 있는 경우에 뭐 품종별로 몇 개예요?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효과실 몇 개? 추출 100개입니다. 그렇죠? 참다르 100개 했죠? 100개 기억나시죠? 참다르 100개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집이 자 유자가 세 품종이다 그러면 뭐 표본주는 몇 주? 착화피해 하려면 그렇죠? 세주, 세 품종이니까. 그래서 9주. 추출과실은 품종별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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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개 되겠죠. 과중하고 착화피해 개수가 다르니까, 추출과실도 다르니까 그것만 조금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아, 100개 그러면 뭘 기억하신다고? 참다르 기억하시라고. 참다르 기억하시라고. 자, 이 집 거 간단하게. 자, 유자. 유자는 우리가 수확 개시전 수확량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확량은 착과로 인한 수확량, 착과 수확량.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수확량. 예, 합치면 된다겠죠. 그러면. 그럼 착과 수확량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착과수. 착과수 하려면 어떻게,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표본주에, 우리 표본주 산정했잖아요. 품종별로.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과수. 몇 개요? 합계. 이렇게 해보죠. 이걸 멜로, 표본주 수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 주당 달려있는 착과수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달려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한다? 조사 대상주수라고 한다. 조사 대상주수. 그러면 여기까지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착과수라고 한다. 전체 착과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개당 과중조사죠. 품종별로 지금 표본주 3줄 정하고 과일을 20개 또는 농지당 60개 따가지고 개당 과정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표본 과실에 무게 합계 나누기 표본 과실 수 하시면 한 개당 무게 나오죠. 이게 계단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뭐라 했어요? 착과 량 되네. 량. 여기 무게니까 곱해주니까 양. 그렇죠? 근데 착과 달려있으면 뭐하냐고. 나 수학할 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곱하기 요거 딱 수학하려다 내가 해서 착과. 거기에 마이너스 피해 입은 거 있잖아요. 피해 입은 거 어떻게 알겠어요? 피해 입은 것은 몇 개? 품종별로 몇 개? 표본주 3주에서 과실 몇 개? 100개 추출해가지고 정상 50, 80, 100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률만큼 빼게 되면 뭐예요?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확량.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걸 쓰면서 여기까지 해야 착화수 나오고 여기까지 해야 착과량이구나. 여기까지 다 계산하면 수학과 하는구나. 가져갈 수 있는 거 나오네. 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식을 외우려 하지 말고 쓱 보면서. 그래서 착과수를 갖다가 한글 착과수 이렇게 쓴 게 풀었으면 이거라고요. 착과수를 3글자 썼잖아요. 그걸 풀었으면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해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이게 한번 재미삼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재미잖아요. 어차피. 자, 표본주 착과수 합계 1000개 해라 모르겠다. 1000개. 표본주 수 1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사된 수 100주. 해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표 그냥 재미해보는 거예요. 표본 과실의 무게 합계가 요게 지금 6,000g이에요. 60개래요. 이렇게. 착화 피해가 30%대 이 집의 수확량 얼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 줬으니까 어디다 집어넣느냐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사 내용을 보고 첫 번째 물음 1번 이렇게 지금 물음 1 이렇게 모르거든요. 착과수는 몇 개예요? 라고 그러면 착과수 몇 개인가요?
몇 개입니까? 그죠? 1000개. 10주. 곱하기 조사된 수 100개네요. 10,000개. 자, 10,000개 달렸어요. 라는 게 착각수죠. 그죠? 봐보세요. 100개, 하나당 100개씩 달렸는데, 그렇게 100개씩 달린 나무가 몇 주 있다고? 100주 있으니까 10,000개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물음 2번. 해당 과중은 몇 개냐? 하나당 무게 얼마예요? 그죠? 이게 6,000g. 근데 계산 과정인데 시험자가 키로로 딱 줬어. 이렇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6kg.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몇 개로? 60개로. 라고 했으니까 0.6kg입니다. 0.1. 아이고, 죄송합니다. 0.1kg. 됐죠? 0.1kg. 마지막으로 물음 3. 수확량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확량 착각수 10,000개 곱하기 과중 0.1 2일 마이너스 0.3 하시면 되겠죠. 그럼 10,000개니까 얼마예요? 1000kg. 1000kg죠. 1000kg에 30으로 뺀 나머지 700kg가 수확할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글씨 내용이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 표본줄 구하세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제 이런 글씨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제일 중요한 것보다 시험을 합격하고 싶으시면 이론서를 많이 보셔야 된다고. 이론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이 책을. 그래야,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고 저 강의를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거만 배우시면 돼요. 자, 다음에 종합이형 비가림설입니다. 비가림설은 포도, 대추, 참다리만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종합이형 수학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이 11개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가림은 뭐냐면 하우스를 생각하세요. 하우스 안에다가 재배해서 키우는 과수는 뭐 있냐? 포도, 대추, 참다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포도 과수원에서 지금 하우스를 보험에 가입했잖아요. 비 맞지 말라고 하우스를. 근데 그 하우스가 태풍으로 인해서, 강풍으로 인해서 우박으로 인해서 찢어지거나 하우스가 날아가 버렸다. 그때는 뭐 하우스 보험금 줘야 될 거냐 말 거냐 라는 거잖아요. 보험금 드린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주냐면 세금값으로 줘요. 세금값으로. 세금값을 뭐라고 하냐면 재조달가액이라고 불러요. 세금값이. 지금 사고 났을 때 세금값 다시 만들어서 필요한 돈, 세금값으로 다시 원상복구할 때 필요한 돈을 재조달가액입니다. 시가는 뭐냐면 이 재조달가액을 신가라고 그래요. 세금값이잖아요. 세금값, 신가. 근데 이렇게도 주는 거 있어요. 재조달가액. 신가죠. 이거 신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 하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시가예요. 원래 이거 세금값에서, 여기까지 세금값이죠. 세금값에서 사용한 거, 사용해서 감가된 거, 달아진 거 뺀 나머지 금액.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가라고 불러요. 차 생각하시면 돼요. 차 5년 탔어. 내가 3,000만 원 주고 5년 전에 3,000만 원 주고 샀어. 지금 자동차 보험 넣었어. 내가 사고 나고 폐차시키면 3,000만 원 줍니까? 안 주죠. 그죠? 감가되고 난 나머지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감가된 거. 그래서 얘네들도 하우스도 물건이기 때문에 세금값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있고 또 헌금값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헌금값은 시가, 세금값은 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조달가액 이란 뭐냐? 동형동질의 신품으로 갖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금액을 재조달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가림설 있는 품목은 포도, 대추, 참다리 있고요. 평가 단위입니다. 여기 보세요. 조사 기준. 해당 목적물인 비가림설의 구조체. 구조체는 뭐예요? 쇠파이프. 그 다음 피복제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비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수리비 산출합니다. 이 집은 뭐예요? 비가림설은 세금값으로 보상해준다고 헌금값으로 보상해준다고요? 세금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는 헌것이었는데 사고가 났어. 그럼 뭐예요? 새것이 돼 있다고요.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 단위는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열동입니다. 그리고 대신 여기도 무조건 세금값을 주진 않아요. 세금값이 주지 않고 세금값으로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뒤에 나오니까 그럼 볼게요. 이럴 때는 세금값을 안 줍니다. 세금값으로. 이런 경우에는 뒤에 있습니다. 자, 피복제는 피복제의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구조체는 하우스 여러분 차 타고 갔으면 하우스 보이잖아요. 하우스 쇠파이프를 이렇게 구조 잡아요. 틀 잡아놓은 거. 이걸 구조체라고 불러요. 구조체. 지금 이 건물의 구조체는 뭐냐면 이 바닥. 여기서는 천장인데
2층 봐서는 이게 바닥이죠. 벽. 그다음에 보. 여기는 보는 없네요. 그래서 기둥. 뭐 이런 것들. 벽도 이제 간벽 말고 내력벽이라고 쫙 상층부터 힘 빠진 벽이 있어요. 그걸 내력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들. 마찬가지로 이 하우스도 구조체하고 피복체 껍질로 구분되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조체는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어. 완전히 작살 나버렸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교체 수량을 확인하고 교체 비용을 줘버려요, 돈으로. 교체 비용을 뭘로? 새거 값을 준다고요. 근데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어. 복구를. 그때는 뭐다? 보수 면적을 확인해갖고 보수 비용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쪽 나무 있습니다. 나무. 나무는 여기 보시면 이 나무 품목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분이 교재를 많이 읽었냐 안 읽었냐 그거 알아보려고 물어봐요. 종합위험 이렇게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과수 품목 중입니다. 품목 중 나무 손해를 보장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손해를 보장하는 품목 모두 쓰시오. 모두 쓰라 하니까 뭐가 좀 겁나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쫙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과수 품목은 어떤 과일인지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11개라고 했잖아요. 제일 기본이 뭐예요?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삼다래. 그냥 저 연습을 쓰는 거예요. 잘난 체 하면서. 그 다음에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총 11개입니다. 11개 맞나요? 3개, 3개, 3개.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3개, 3개, 3개. 12개나? 11개 맞죠? 밤, 호두, 참다래. 6개, 7, 8, 9, 10, 11개 맞네요.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는 뭐예요? 수학이 줄어들면 보상한다고요. 과실이. 수학이 줄어들면. 기본적인 수학이요. 그러면서 나무가 죽으면 보장하는 그 해당되는 과실 품목이 있더라 이거죠. 뭐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포도는 나무 보장해 줄 것 같아요. 답이 있네요. 포도. 얘네들이 제일 중요해요. 포도, 복숭아, 자두. 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험 가입 많이 했어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 다음 타자로 포도, 복숭아, 자두가 제일 많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잡수는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밤은 보험에 가입됐을 것 같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포도, 복숭아, 자두, 보험에 나무가 죽어도 보험금 준다라고. 밤 줄까요? 안 줍니다. 호두, 보험금 안 줍니다. 참다래 줍니다. 그거 써졌네요. 참다래 봐보세요. 참다래. 그렇죠? 참다래 줍니다. 그 다음에 대추, 매실, 살구 있네요. 근데 뭐만 준다고요? 지금 보니까 대추 빼고 지금 매실하고 뭐만 준다고? 살구만 주네. 그러니까 대추, 매실, 살구죠. 대매살에서 이게 지금 대추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매실, 살구.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자 있네요. 유자. 됐죠? 그래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했습니다. 7개. 그럼 만약에 보험에 가입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밤, 호두, 그 다음에 대추, 그 다음에 오미자 있네요. 4개 안 하고 7개 보험 가입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 중에서 나무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품목을 딱 쓰시오.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는 원래 보장하는 걸로만 나 해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으면 이건 문제 오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차피 나무 손해를 보장하는 품목은 밤, 호두, 그 다음에 대추, 오미자밖에 없으니까 4개 같이 이렇게 엮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11개 중에서 4개 안 하고 7개 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슬쩍 한번 보시고요. 나무는 그냥 나무 보험금. 나무 보험금은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지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피해율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피해율이 뭐냐면 고사 나무수 또는 고사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예요. 고사 주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사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나무예요. 이게 뭐예요, 이 집은? 자, 시험 문제에서 그런지. 자, 이 집에가 지금 자, 포도래요, 포도. 자, 복숭아 할까요? 자,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지금 과실은, 복숭아입니다. 과실은 보상하는 손해가 뭐 있어요? 자, 이제 조수의 화재, 병충해. 병충해 뭐만? 세균만.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숭아가 있는데 이 집에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멧돼지로 고사 10주, 화재로 소실돼 가지고 고사 20주 되셨죠? 그 다음에 병충해로 죽은 나무 여기는 20주니까 뭐 5주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실제 결과 주수 250 300주 나무 피해는 몇 프로입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고사주수는 몇 주 묻고 싶으세요? 멧돼지 고사. 고사 맞나요? 그렇죠. 조수회니까 멧돼지 들어 10주. 좋습니다. 자, 화재로 죽었대요. 다 죽었어. 고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병충해 좋습니다. 자, 병충해 다 맞습니까? 아니지. 병충해는 세균, 공병, 과실만 보상해 준다. 나무는 자연재 조수회 화재. 일부러 이렇게 출제가 되게 줘요. 포인트를. 세균, 또 무슨 답을 다 갖춰주면서 내내 얘네들이 이게 아니죠.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는 왜? 병충해는 없잖아요. 0입니다. 총 몇 주예요? 300주. 얘는 뭐예요? 미보상주수잖아요. 그렇죠? 미보상주수. 피해율이 10%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나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실제 결과수,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수학완료주수 이런 것들을 다 해놓은 건 뭐냐면 정의가 중요해요. 실제 결과수가 뭐냐?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손이 시제된 모든 나무다. 실제로 결과, 맺을 결, 열매과 과일이 열릴 수 있는 나무. 언제? 보험 가입할 때 쓱 보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가 유목이 있거나 인수제한 품종이 있으면 그거는 빼고 난 나머지가 실제다. 고사주수는 뭐라고 했어요? 보사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나무. 보사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나무가 고사주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보상은 보사하는 손해 예원인으로 죽거나 보상하는 손해 예원인으로 과일이 또는 착과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나무를 미보상 주수라고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요. 종합위험 수학감소는 했고요. 뒤쪽 102쪽 보시게 되면 나무손해보험금 설명해 드렸고, 지금 비가림보험금은 요것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OD 때 간단하게 딱 살펴보고, 기본기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실, OD하고 감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